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금리 인하는 그 시기가 언제 되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됐든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그 저금리에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즉 성장주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에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상에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정말 크게 성장할 만한 산업으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VR, AR, 그리고 XR 이라고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난 20년부터 21년 그리고 22년 초까지 약 2년간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왔던 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2년간의 큰 상승 뒤에 실질적인 액션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해당 관련된 주가들이 모두 5분의 1, 10분의 1 정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왜 내년부터 다시금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MS까지 포함해서 4가지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XR 시장, 확장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2020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의 큰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크게 꼬그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태계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축을 할 만큼의 고사양의 기술, 즉 화질이 구현되지 않았다. 세 번째, 시장의 보급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시장이 보급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해당 관련된 기술을 성장시키기도 어렵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에, 새로운 기술에 분명한 쓸모가 없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한 미래의 기술이라는 이 키워드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3가지가 해결이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 기술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이 XR의 시장이 앞으로 7년 뒤 무려 19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7년 뒤지만 당장 3년 뒤, 5년 뒤만 보더라도 수백조 이상의 규모가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얼마만큼 커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이게 정말 이렇게 시장이 보급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뭐 1900, 2000조 이런 규모 정도라고 볼 수가 없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XR 기기의 핵심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죠.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출하량도 보면은 6년 뒤인 2029년에 1억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옴디아에서 만든 자료고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미래 산업이야 라는 증시의 어떤 기대감만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그 기술이 시장의 상용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시죠. 일단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가 되려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2가지가 이제 모두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만들면서 비전 프로용 OS 앱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창작자들이 다양한 도구로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장이 항상 이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애플이 좀 주도를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장은 애플이 좀 주도를 해서 먼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시장에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도 그만큼 따라와줘야 되겠죠. 이 기기적인 문제인데 이 기기가 그동안은 사실 좀 구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일단 좋아야 되고 고사양의 게임,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 기기가 그런 출력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됐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고화질의 영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기가 그것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메타가 만든 기기를 한번 보시죠. 메타가
고사양 기기와 또 보급형 기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무려 전작보다 무게 두께는 줄었지만 성능과 화질은 대거 개선됐다라고 했는데 화소수가 무려 퀘스트2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퀘스트2로 볼 수 있었던 화질의 최고 화질이 4K였습니다. 그런데 이 4K에 명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퀘스트2에서 나오는 10배 정도의 수준의 화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최고 화질을 모두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 가상 공간 안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그래픽의 구현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픽 성능조차도 2배로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애플에서 만드는 디바이스도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특정 메타의 어떤 기기만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의 시장이 모두 다 현재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의 보급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 이 VR 디바이스 시장에서 선두, 즉 시장을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확장현실 XR 기기를 현재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단순히 출시가 아니라 15년 만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 홀딩스와 저가 버전의 가상현실 헤드셋 판매를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게 15년 만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 이 보급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많은 유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중국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단절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이 분쟁이 발생을 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뭔가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또 화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미중 회담이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좋은 성과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진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애플 또한 보급형 비전 프로의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미국과 한국과 같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을 수 있는 중국과 같은 시장에도 이런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급화를 이루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분명한 쓸모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기술의 발달은 철저하게 사람의 욕망, 편의성에 의해서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고 보급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움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욕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바로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가 모바일 VR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공개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처음 공개를 했는데 유명한 게임 유튜버인 김실장이라는 유튜버를 보면요. 이분이 실제 직접 가서 그걸 체험해 봤거든요. VR을.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VR 기기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정말 높았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 같았고 이 캐릭터들이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겼던 그 모바일 게임조차도 이제는 VR을 써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게임 공간 속에서 하는데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뛰어난 그래픽, 화질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기술이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VR 시장도 이 분야가 이게 심상치 않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인 쪽과 관련돼서는 뭐 전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항상 선두에 좀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는 무려 VR 성인문 축제라는 것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 초월 인파가 몰려들어서 취소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 실제 이 축제에서 이 기기와 VR과 어떤 특정 기기들을 사용한 이 사진이 있는데요. 표정만 보더라도 아주
역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 AI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세상에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캐릭터, 즉 사람의 어떤 이미지와 영상들이 너무나도 수준 높게 구현이 돼서 실제 사람의 영상과 사진과 구별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VR에서는 이런 고화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하드웨어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까지도 분명히 디바이스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퍼질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그로 인한 컨텐츠 시장의 증가. 자, 거기다가 이 고사양의 화질과 디바이스 기기의 성능 증가, 그로 인해서 영상과 콘텐츠, 게임과 같은 시장을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메타와 애플의 보급형 제품들의 출시, 그리고 중국 시장의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디바이스 XR 시장을 내년부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대기업인 삼성도 여기에 지금 한 발 내밀었습니다. 올 2023년 2월에 애플을 잡은 신무기를 꺼내기 위해서 XR 조직을 가동을 했고요. 게다가 애플을 잡기 위해서 삼성, 구글, 퀄컴 이 세 개의 기업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XR 동맹을 맺어서 내년에 3만 대를 출격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 메타 그리고 MS 출신의 XR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삼성이 이 가상현실의 사업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올 것 같고요. 그 출발이 내년부터 이제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 산업의 생태계가 천문학적인 비용의 증가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정말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금리 인하가 시장의 무너짐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당장 모든 산업들은 쉽지 않겠지만 그 저금리에 힘입어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이 분야, 디바이스 XR 시장의 분야가 그 성장 산업의 뒤를 이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장과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반드시 꼭 지켜보고 찾아보시고요. 저도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장을 공부하면서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